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영명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79개 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 번에 한 20개 시간이니까 벌써 끝나네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일찍 끝내고 시간이 되면은 내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이제 오성용수 했었죠? 그 다음에 오성용수가 천변하는 것들, 오성용수 천변 전략을 했었죠. 두 번째로. 세 번째가 오성용수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진용명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걸 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내기예요, 내기. 어디서부터? 조산에서부터 혈장까지 오는 내기를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 내기를 보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청룡 백호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기편에는 청룡, 백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작. 이 세 가지가 외기죠, 외기. 외기죠? 그러면 실은 이제 청룡도 한 25가지, 7가지 돼요. 백호도 27가지 돼요. 주작이 179가지, 한 200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룡, 백호, 주작을 띄고 나면은 우리가 앞에서 내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기와 외기를 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산에 가서 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첫부터 간산을 안 간 이유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내기가 뭐고 외기가 뭐고 내기는 무엇을 봐야 되고 외기는 뭘 봐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현장에 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서 그냥 막 해봤자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내기를 공부할 동안에 간산을 안 가고 했던 건 이유가 그거예요. 단지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외기편이 들어갑니다. 외기도 여러분들 제가 보내준 자료 보면 알지만은 그나마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청룡은 완연하다, 백호는 준거해야 된다 이 정도밖에 안 배웠어요. 그렇지만 청룡도 27가지가 있고 백호도 25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 배웠어요. 그래서 내기, 외기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진영명수 이제 끝나는 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할 거, 자 56번 자룡출태. 자, 용이 새끼를 낳는다는 얘기죠. 이 용에서 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자룡출태, 어린 용이 탄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리화룡, 리자는 잉어리자예요. 금리가 뭘로 됐다? 용이 됐다. 화룡. 이게 잉어가 용으로 변하는 과정. 굉장히 좋죠. 자, 유어상탄. 자, 물고기가 헤엄쳐서 어디를 헤엄친다? 자, 모래턱 위에 이 물고기가 헤엄쳐서 위로 올라가는 형상이에요. 유어상탄이라는 것은.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대로 자룡출태, 금리화룡, 유어상탄은 체의 종류가 있지만은 모두가 수성이 변한 것이다. 뭐 어차피 수리하니까 대체적으로 수려한 기운들이 나온다, 귀하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룡출태. 자, 자룡출태는 물상을 어떻게 하냐? 어린 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금리화룡. 자, 잉어가 용으로 변한다 이렇게 변했죠. 자, 유어상탄, 물고기가 열물을 타고 올라간다. 자, 이러한 개념인데 되게 좋지요. 자,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수성인자다 이 변한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자룡출태는 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잉어가 용으로 변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니까 승천하는 영역에서. 그래서 이러한 기운 역시도 이것은 자령출 때는 귀기가 있고, 이것은 형체가 청수하고 귀기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기가 나오더라, 귀수하더라. 그래서 귀와 수가 나타나는 게 이런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산에서 내려오는 형태가 이렇게 맥이 이어지다는 얘기죠. 맥이 이어져갖고 이렇게 용으로 되었다. 이게 자룡, 어미용이 새끼를 낳는 형태다. 자룡출태다. 자, 여기는 잉어가 용으로 변했죠. 예, 이렇게 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잉어가 용으로 변했다. 그래서 금리, 활용 이름을 붙인 거예요. 유어상탄. 자, 이것도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영이 이렇게 해서 연결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어상탄. 잠시 여기 같은 경우도 바깥에 이렇게 따르는 호종사가 있어야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자정주태다. 그 다음에 금리활용이다. 유어상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천사출구. 이 사자는 말마변에 넉사자를 써서 말이 네 마리라는 사자예요. 말 네 마리가 출구 외양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외양간이에요. 토가 여기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리로.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네 마리가 약진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도 실은 뭐가 있겠어요? 이건 보나마나 무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귀하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무간의 기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천마치판, 이건 천사출구라면 이것은 천마치판이에요. 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비탈을 내려오는 거예요. 달려서 비탈 판차예요. 비탈을 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달려 나오는 것이고 이건 무리지어서 나오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모여있다 그러면 이거 어때요? 달려 나가는 형상이죠. 약간 차이는 있다. 조금 두 가지다. 그래서 이 앞에 그림은 대기를 주관하고 뒤에 그림도 대기를 주관하는데 똑같이 같지만은 이 앞에 그림은 마국간에 나온 말들이 무리를 지어 가둘 필요가 없으니까 장수, 묵권, 군사적 권위가 있다. 이게 좀 더 무사하고 권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어때요? 이것은 내려와서 그새가 빨려 내려가기 때문에 인력으로 제어할 수가 없겠죠. 이 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빠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천사출구. 똑같이 형상은 네 마리 마국간에서 나오는 형상이다. 천사출구. 자, 이렇게 이게 항상 토성체가 있고 이 천마봉이에요. 천마봉 요거라고 했죠. 천마봉은 하나가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두 개가 이루어져도 천마라고 했죠. 이게 내려온 거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자가 말사자예요. 말이 네 마리라는 뜻이에요. 말이 네 필이라는 뜻이에요. 사자가 말마자에 넉사 썼으니까 천사출구, 천마치판. 이것은 말이 치판 달려 내려온다. 어디에서 언덕을 내려온다. 내려오는 것 같죠? 자, 똑같이 토성체에 이러한 마국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겠죠? 똑같이 토성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마리가 나온다 하는 것. 여기는 뭐 네 마리도 될 수도 있고 세 마리도 될 수도 상관없겠죠? 천마치판은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사출구는 무리를 이루고 천마치판은 어때요? 빠르게 내려오는 형상이더라. 그래서 발음도 대귀하는 형상이고 똑같이 대귀하지만은 특히 빠르더라. 요것이 더 빠르더라. 이것은 그래서 마국간에서 나온 말, 요것은 비탈에 달린 천마 이렇게 두 개에서 이라는 된 게 아마 여러분들이 천사출구, 천마치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장수 올 때 대전 통영간 지나다 보면은 대전 지나서 안성 쪽에쯤 들어오면 덕유산 좌측에 덕유산 보면 덕유산들이 막 이렇게 쭉 내려와요. 도로 쪽으로. 꼭 천마치판, 천사출구 같은 형상이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유심하게. 제가 이게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대전서 장수 쪽으로 오다가 보면 안성 부근에서 덕유산 쪽에서 보면 산들이 쭉 내려오려면 꼭 천마출구, 천마치판 같은 것이 보여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안성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안성 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안성 쪽에서는 거의 무관들이 많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예측을 하고 해봤어요. 한번. 그래서 천사출구, 천마치판 이런 형상들을 갖다가 그냥 이름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항상 위에는 토성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구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토성체라고 해서 이렇게 반듯한 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수성체도 어병수도 있고 어병토도 있다고 그랬죠. 어병수는 뭐예요? 위에가 돌무덤처럼 이렇게 해서 된 것은 이것은 어병수, 빳빳한 평평한 것은 어병토.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같이. 그래서 어병수나 어병토나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천마출구, 천마치판이라고 한다. 자, 무관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산호. 이거 참 재밌어요. 자, 나온다. 산에서 호랑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호랑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어디가 호랑이일까요? 이게 백호의 백호. 이 좌청룡 우백호죠? 이 자체가 백호 형상이에요, 지금 이건. 자, 이건 용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용이 천변하는 거고, 이건 백호 형상인데, 똑같이, 이걸 갖다가 얘기했겠죠, 이것을 갖다 백호로 본 거죠. 근데 이걸 백호로 보지 않고, 이걸 갖다가, 여기가 자청룡이고, 여기는 백호니까, 백호 형세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것은 이 자체가 백호가 아니라 호랑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룡명수에서 출산호와 나중에 백호, 청룡백호는 이거잖아. 청룡백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요게 청룡이고 요게 백호잖아요. 그죠? 이 자체를 갖다가 백호라고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출산호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여기서 용에서는. 그죠? 그래서 출산호의 개념과 백호의 개념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금, 우, 면초 이렇게 풀더미가 쌓여있는 것들 이렇게 이건 실은 돌무덤이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들을 갖다가 금우면초. 이게 항상 금우면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와우형 소가 있으면은 이거 있어야겠죠. 이 안산이. 그죠? 근데 이것을 안산으로도 보지만 이거 갖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다가 이걸 용으로 보는 거예요. 용으로 볼 때는 금우면초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걸 사격으로 보면 뭐예요? 태육사, 고기, 먹이, 소, 풀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금우면초다. 이건 용입니다. 용으로 되는 거. 자, 풀더미처럼 생겼죠? 이게 만약에 안산으로 있으면 뭐라고요? 그냥 근초환이에요. 근초환. 그 다음에 뭐예요? 태육사. 고깃덩어리. 호랑이가 있으면 고깃덩어리죠. 말이 있으면 뭐예요? 근초환이에요. 그런데 용이기 때문에 금우면초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금우면초라고 붙인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비봉앙소자. 봉황이 하늘로 날아오는 거. 이게 목성체죠. 가운데 목성체가 있고 화성체가 있고 이게 올라가는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었죠. 그러나 용은 이로 내려와요. 맥은 여기가 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러한 형상을 보면은 어떻다? 비봉앙소다. 봉황이 하늘로 올라가는. 자, 비봉은 뭐예요? 봉황은 화성체죠. 봉황은 화성체지만 우리가 학은 대체적으로 금성체예요. 근데 봉황도 금성체도 있어요. 화성체도 있고. 비봉. 이게 나르는 봉황이니까 이게 화성체로 본 거죠. 화성체. 그래서 비봉앙소. 이게 봉황이 머리를 들고 하늘 올라가는 형상.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요. 선생님, 저기 내려올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된다 했는데 왜 올리는 게 좋냐? 이건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건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난봉탕탁속, 난새와 봉황이 속, 조속자죠. 조를 쏘는 거, 먹이를 쪼는 거죠. 오곡을 쪼는 형국이에요. 자, 여기서도 웃기죠. 역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난봉상란할 때 어때요? 이렇게 됐으면 안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될까요? 왜 이건 좋을까요? 자, 용은 일로 내려와요. 맥은 일로 내려와요. 여러분들이 역용하고요. 역용하고 역용하고 역호를 조심하셔야 돼요. 역호. 호는 보호할 때 호자, 요거. 보호하다 호자예요. 용은 용이죠. 영용이라면 용을 얘기할 때는 영용이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게 과엽이죠. 요 금성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호. 보호한다 해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역호라고, 역호. 이걸 영용이라고 하면 안 돼. 영용은 뭐예요? 용이 이렇게 올 때, 이렇게 되면 영용이죠. 이게 순영이죠. 이것은 용이고, 어떤 사격이 있을 때, 뒤에, 사격이 있을 때 이 사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주친 거예요. 이걸 갖다 역호라고 그래, 역호. 어렵죠? 다시 한번. 영용과, 이게, 왜 이걸 갖다가 나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과역을 갖다 보호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가? 날개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된다. 이때는 영용이라고 하지 않고 역호라고 한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비봉황소, 난봉탁소. 자, 이런 형상은 난봉탁소예요. 그래서 맥은 일로 내려옵니다. 이건 어디로 내려요? 여기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 자, 금성이다. 쪼는 형상이다. 하는 것들. 자, 봅시다. 이게 뭐예요? 비봉앙소죠. 올라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로 내려와요, 백이.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건 뭐예요? 요것이 이제, 비봉탁속이에요, 탁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여기다가 모이를 쫓는 형상이에요, 이게. 네 개 여기를 내려요, 이렇게. 네 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날개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다? 호맥이다. 호룡이다. 호맥이다. 예, 아까 얘기했던 것을 여기 영용이다. 역호. 역으로 된 호종사다. 이 뜻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예요? 선악수탁이에요. 학이 머리를 조아리고 모기를 쪼는 형상이에요. 자, 맥은 일로 나가, 일로. 이게 머리예요. 그러면 날개가 또 여기죠. 왜 여길까요? 이 뒤에 이거 고산 요걸 갖다가 보호하는 호종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약간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맥을 보호한다. 그래서 호룡이다, 우리 호룡. 그래서 영룡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영룡은 아니죠. 영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야지 순룡인데 갑자기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영룡이죠? 이것은 이 사격이 있어야 돼, 이게. 선악수탁이나, 남봉탁속이나 뭔가 머리를 쫄 때 이렇게 뒤로 하면서 쪼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호한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발음은 귀가 나타난다 하는 것들. 자, 똑같이 다시 한번. 비봉황소, 그 다음에 남봉탁소, 그 다음에 선악수탁. 자, 학이 수탁. 머리를 조아리고 내리고 모위를 쪼는 것이죠. 타가는 거죠. 자, 봉상 무서 해야 돼. 필요 없어요. 봉황하고 하는 것 같은데, 봉황은 좌우로 크게,
봉황이 나는 모습은 춤추듯 펼치게 하고 학은 대체로 가늘고 마르다. 그러니까 봉황하고의 학하고의 차이점을 여기를 얘기해요. 봉황의 상은 춤추듯이 서전 날개를 펼치고 봉황이 나는 모습은 춤추듯 날개를 펼치고 학의 형은 다수 대체적으로 마른 편이다. 그래서 봉황은 약간 크다. 전시형이 많죠. 학은 약간 왜소학년이다 하는데 목도 작아요. 학은. 봉황은 약간 좀 성질이 길지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여기 봉황하고 학하고도 귀도 틀리죠. 여긴 대귀하면 여기는 약간 귀한 정도. 그래서 봉황하고 학을 갖다가 구별하는 것이 잠깐 나왔네요. 자, 여기 나왔다 또. 선악수탁. 자, 요게 1번, 2번, 3번, 4번은 설명한 거예요. 자, 요것도 선악수탁. 학이죠? 학이 아까 봉황하고 틀리잖아요. 작잖아요.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인데 이것을 보호한 것이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다. 맥이 여기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맥이다. 이렇게. 맥이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그래도 제대로 됐네요.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맥이 됐죠? 자, 선악수탁.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은 난봉이라고 하지 않고 학이라고 그래. 짧아. 왜소해. 자, 이거하고 요거하고 틀리잖아요. 봐. 그죠? 난봉 중후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학은 조금만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차이점을 1번, 2번, 3번, 4번 차이점. 자, 여기는 어때요? 날개가 역으로 돌았고 이걸 보호했다. 역호라고 그랬죠. 이거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토를 끼고 내려왔다. 금성체가. 이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중앙에 뚜렷한 날개가 있다. 그 다음에 목성체가, 여기는 목성체에서 내려왔죠. 또 여기 토성체에서 내려왔는 게 목성체나 금성체나 토성체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려올 때. 학은 그런데 봉황은 뭐예요? 난봉은 화성체가 가능하다. 화성체지만은 학은 목성체나 금성체, 토성체가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뭐처럼 보여요? 자, 이게 봉황전시입니다. 보이세요? 자, 멋있죠? 봉황이 날개를 펼쳤다. 봉황전시형이다. 자, 요게. 아, 멋있죠? 날개를 펼쳤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혈이죠. 날개가 혈이잖아요. 봉황전시는 날개인데 만약에 이 앞에 쭉 떨어져서 여기에 알이 하나 있어요. 같이 연결돼서 여기서 내들어서 이렇게 둥그름한 알이 있다.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건 봉황 전시가 아니라 포란형이다. 자, 봉황 전시형이라고 그러면은 날개혈이지만은 봉황 포란이 있을 때는 어디다 한다? 아래다가 한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 밀산박씨 시조묘를 갈 거예요.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의상인데 봉황 포란형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해야 돼? 아래다. 아래다 할 때는 어떤 현상이냐? 깊게 파면 안 된다. 왜? 알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봉황 포란형에다 할 때는 약간 낮게 묻으면서 위에다 배토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깊게 파면 안 된다. 조심할 것. 봉황 포란하고 봉황 전시는 틀립니다. 자, 알이 있으면 봉황 포란이고 알이 없고 날개를 펼쳤으면 봉황 전시다. 자, 혈자리는 봉황 전시일 때는 날개고 봉황 포란일 때는 알이다. 자, 금화 욕진이죠? 금화 금화진욕. 자, 금화진욕, 금화욕수. 이게 거의가
목욕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예? 똑같이. 근데 여기는 이 물 속에 있죠? 물 속에 있으니까, 자, 이걸 보고 합시다. 금화 진역. 금화가 물을 향해 날아가는 형상. 이 앞에 물이 있겠죠? 물이 있겠죠? 자, 이거는 물 속에 거위가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거위야, 이게 거위. 물에. 이게 수하고 금하고, 이게 금화는 뭐예요? 금이죠? 여기는 수지요? 그러니까 금수상관이에요, 금수상관. 여기는 뭐예요? 토가 물로 돌진하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발복이 틀려요. 여기는 뭐예요? 부가 되면서도 잘하면 귀도 나타나요. 귀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귀가 나타날 수가 없어. 왜?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밖에 안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이 차이점이 있더라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금화, 진, 욕. 금화가 돌진한다는 얘기죠. 목욕할 돌진한다는 얘기예요. 금화, 진, 욕. 이게 금화는 어때요? 목이 짧아요. 크고 짧아요. 거위하고 학하고 또 틀려요. 학은 날렵하지만은 어때요? 거위는 커요. 또 금닭하고도 틀리겠죠. 금닭은 날씬하겠지만은 거위는 어때요? 퉁퉁하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 속에 있으면은 이 호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호수 가운데 있으니까 수하고 금수상관이잖아요. 금수상관이니까 부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만약에 이게 토라고 그러면 수토해가 되겠죠? 이게 대체적으로 금화는 금성체가 되겠죠? 근데 기본 성체는 뭐 돌아오는데 수가 금이 돼야 돼. 금성체. 여긴 투성체고. 자, 금계욕진 아까 나왔던 거. 자, 봅시다. 이 산도가 금계욕진 노대삼조 이거죠? 그래서 이게 금계욕진 산도입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가서 요게 금화입니다. 금계하고 금화하고는 차이점이 뭐라고요? 금계는 약간 날렵해요. 그런데 금화는 부뚝뚝해. 금계욕진이야. 만약에 이게 뚱뚱하면 어떻게 돼요? 금아욕진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쭉 내려가서 혀를 맺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부기가 나타났다 하는 것들. 부기. 자, 금계욕진이 토성으로서 비하여 금화욕진은 아까 부가 많아지고 여기서는 금계욕진은 자, 부가 가볍고 귀가 중하다. 이게 거위가 크지요. 그러니까 부를 뜻하고 부가 많이 나타나고 닭이니까 이것은 날렵하니까 여기는 귀가 많이 나타나더라 하는 차이점. 금화욕진하고 금계욕진 똑같지만은 차이점. 그래서 날씬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여기가 고축사도 있지요, 귀인봉도 있지요, 문필봉도 있죠. 과거에 급제했겠죠? 재상정도 됐겠죠? 자, 대충 딱 보면 여기에 또 어병토도 있잖아요, 그죠? 벌써 이 정도 되면은 높은 관직에 올라가겠죠? 문장가가 나타나겠죠? 귀가 나타나겠죠? 무가는 아니죠? 무가 있으려면 뭐 다른 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래서 산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하, 여기가 귀가 나타난다, 문이 나타난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연, 대수, 유선. 자, 비연이 자, 나르는 제비가 대하고 있다. 뭘? 유선을 대하고 있다. 흐트러진 선을 물고 간다. 이게 선이야, 선, 이게 뭐예요? 날아가는 제비야. 비연대선. 이걸 얘기한 거죠. 이것도. 비연대선. 그래서 이 등상을 갖다가 얘기를 했네요. 그죠? 날개를 갖다가 하는 것들. 이건 비연대선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죠? 이건 비연대선이 아니죠.
견대선은 좀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자, 비선대유형. 이건 아까 금화역진 정도? 금화역진 정도 되겠다. 그죠? 근데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앞에 귀인봉이 있고, 있으니까 이때 문장가가 나타나죠? 근데 여기는 여튼 만약에 금아라고 한다면은 이건 부가 나타나겠죠? 자, 금계역진하고 다시 한번. 금계역진, 내근일로 갑니다. 금화. 자, 금화하고 금계하고 어때요? 금계가 더 날렵하죠? 그래서 금계역진. 이게 귀가 나타나고 요거는 부가 나타난다 합니다. 비연 대유선. 비연이 유선을 대하고 있다 하는 것들. 금화역수. 요것도 부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들. 이게 금화역수는 여기 수하고 금이죠. 이거 금수상관이죠. 만약에 이게 토는 어떻게 돼요? 진토가 되겠죠? 물에, 그죠? 진토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금화진욕하고 금화욕수하고 금계욕진하고 비연대유선 같이 설명해 놓은 것들. 자, 부가 강하다,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가볍다, 부가 귀가 좋다 하는 것들 같이 해놨죠. 그래서 이 형상 자체는 거의가 로그 가로가 필요합니다. 금계 진욕 가면 뭐가 할까요? 금닭이죠. 그때 또 틀리죠? 이게 금화욕진, 금계욕진 이런 데 만들 수가 있어요. 이름만 바꾸면 돼요. 개를 들 것이냐, 닭을 알을 열 것이냐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는 비연 대유선에서는 비연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비연이죠, 제비죠, 날렵하죠, 제비는 그죠? 귀가 나타난다. 맥은 여기입니다. 여기도 여기가 맥이고 이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와잠 토사 삼격자. 와잠 누워있는 누에라는 뜻이죠. 누에. 자, 잠깐 볼까요? 도지목성여 와잠형 대선과맥 제전. 자, 무슨 뜻이냐? 도지 땅에 엎드린 목성이 마치 뭐처럼 생겼더라? 자, 와잠형처럼 생겼다. 땅에 엎드린 목성이 윤누에와 같은 선을 이루고 선을 대하는 것이 과맥이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누에가 누워있고 앞에 선이 있더라. 이게 와잠토사격이에요. 이게 와잠토사격. 와잠토사. 이게 토하다는 이게 뭐야? 누에가 실을 토한다는 뜻이죠. 와잠토사. 그죠?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이거죠. 이게 누에로 본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실이죠. 여기 꽃, 화, 요 귀인봉이 있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잠토사격이죠. 이걸 갖다가 와잠으로 본 거예요. 이 선을 갖다가 사로 본 거예요. 토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와잠토사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날렵하게 내려오죠. 이렇게. 이게 누워있는 거, 누에가. 이게 와잠토사격이 되려면은 누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 실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혈이 맺혀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혈이 맺혀야 되겠죠. 그렇죠? 와잠토사격. 자. 똑같네요. 여기 하나. 이게 막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하는 상관없어. 이 토성체도 될 수 있고 목성체도 될 수 있죠. 왜? 도지목성이잖아요. 이것은 토성체라고 봤는데 이건 목성체로 본 거죠. 이건 토성체로 본 거죠. 이건 금성으로 본 거죠. 금이나 목이나 토나 이게 누워 있으니까 누에로 본 거죠. 이게 누에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목성체다, 금성체다, 토성체다 나눌 것이 아니라 누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토, 목, 금 같이 볼 수 있더라 하는 것들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기울은 부가 나타나고 귀가 나타나고 귀가 중심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1도 여기에서는 부가 나타나고
목이니까 귀가 나타나죠? 그죠? 목이니까 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토니까 부가 나타나고, 그죠? 토는 당연히 부지요. 목은 뭐예요? 귀고. 이건 뭐예요? 금이니까 귀가 더 많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자, 와장투사격. 자, 철라. 즉, 달팽이죠? 달팽이. 잠깐만. 자, 달팽이. 철라. 다시 여기로 봅시다. 철라. 이것은 잠깐 내려놓고 볼까요? 천라추삼경, 철라. 이게 달팽이죠? 달팽이죠?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어요, 산이. 되게, 이렇게 내려온 것들. 대가리만 나왔죠, 이렇게? 약간, 조그만하죠? 철라. 이게, 하늘에 있는 소라라 뜻 이제 달팽이를 얘기죠. 소라, 달팽이 얘기하죠. 그죠? 옥선 탈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환골용. 완전히 용이 환골 탈퇴한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골용. 이런 것들은 나쁜 것들이죠. 그죠? 어때요? 좋아요? 이게 좋아요? 보여요? 다 나쁜 것들이죠? 흉이죠, 흉. 그죠? 여기도 흉이죠? 거의 다. 흙이 없다. 전부 다 돌이다. 이게 우리가 불가장지가 여러분들 불가장지 중에서 뭐예요? 동단녀석. 이게 돌이 있는 곳은 불가장지죠. 그래서 이것들은 돌로 되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대령. 참 요거 참 재밌어요. 뭐처럼 보여요? 디딤방아. 자, 꼬리는 낮고 머리를 치켜들었다. 이게 머리에 이게. 그럼 맥은 어디서 떨어질까요?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다 써야겠죠? 안 되죠. 답대령. 이건 꼬리는 작고 꼬리는 길고 머리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건 혀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디딤방하다는 거, 디딤방아처럼 생겼다. 답대령이라는 것들은 안 좋더라는 게, 실은 이게 목성체고, 요게 금성체예요. 그래서 금극목이라고 봐, 이렇게. 금이 목을 친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에요, 그다. 답대령. 이게 디딤방아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안 좋다. 공망용. 용은 용인데, 뒤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공망이죠? 만약에 이게 그냥 됐으면 여기도 공망이죠, 이렇게. 차라리 여기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죠? 뒤에가 낙산이니까. 근데 요것마저도 뒤에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예요. 공망이에요. 여러분들, 공망용. 나쁘다. 하는 것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79개 정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성용수하고 천변용수를 갖다가 할 때는 오성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이놈의 사격들 가지고 구별하려 무지하게 힘들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산 가서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찾을 길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게 법칙이 없습니다. 많이 보고 자습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내기편 이거 전부 다 한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 거예요. 한 20분짜리 동영상으로 쭉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볼 수 있게 하루에 20분씩 계속 한 달 보면은 다 외우겠죠? 방법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동영상으로 모든 것 다 해서 다 해줄게요, 내가. 그래서 일단 자주 보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진용명수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 오성용수부터 시작해서 진영용수까지 내기편을 다 끝냈습니다. 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기편을 갖다가 어제 그제 보내드렸죠. 내기를 다 정리한 거, 전부 다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항상 태주산부터 태주산까지 갈 거 없죠. 조산에서부터 현무봉에서부터 부무산에서부터 자식, 손 이렇게 쭉 내려와서 혈처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청룡백호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앞에 안산이 있을 것이고 멀리 주안산이 있을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이거죠. 조산부터 혈까지 오는 이 기운, 이것을 내기라고 그랬죠. 내기. 내기편에서는 오성용수, 천변용수, 그 다음에 진용명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오성용수는 오성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오성이 변하는 것을 해서 나누시는 것들이고 진용에서 오성으로 되지 않는 것들 갖다 다시 용을 갖다 푼 거죠. 이건 전부 다 내력만 보고 내력. 사격이 아닙니다. 내기.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청룡, 백호, 앞에 주작. 그럼 현무는 뭘까요? 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은 내기로 봐야 돼. 내기. 엄밀하게 보면 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내기편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기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어요. 실은 이 내기편을 갖다가 오늘 이번 그 주말에 여기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는 그 간산을 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다음 기회에 제가 여기 내려와서 특강할 때 내기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청룡, 백호. 혹시 오늘 보내드린 자료 중에서 청룡, 백호 자료 안 받으신 분들은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같이 세 군데 가는 거죠. 전의시 묘하고 전주채씨 묘하고 그 다음에 밀산박씨 묘 이 세 군데 가서 여러분들이 간산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간산을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혈장에 가서 혈이 아니다 기다 보고 그냥 내려와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후령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자, 이제 정확히 보셔야 돼요. 간산 가서 뭘 봐야 될까요? 첫째, 내기를 정확하게 훑어보고 그러고 나서 외기를 봐서 내기하고 외기를 보고 무언가 예측을 해야겠죠. 이게 뭐지요? 이게 상이에요. 상. 이 상을 보고 뭘 예측을 해야 돼요? 이 치를 예측해야 되죠. 이 치는 뭐예요? 내기는 뭐고 외기는 뭐다. 그래야지 누가 나타날 건가 나오죠. 그리고 뭘 예측해요? 수를 예측해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누가 몇 명이 나타나고 몇 년도에 발복할 건가 알 수 있죠. 이게 이상수 이론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 보기 위해서 간산을 가서 현장에 가는 거지. 이게 혈이다 아니다, 이게 좌양이 맞다, 수법이 맞다, 이걸 보러 가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동안에 간산을 안 가고 계속 이걸 했던 이유는 내기하고 외기를 다 끝내고 나서 간산을 가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전체적인 상을 볼 때, 전체적인 상이란 뭐예요? 내기하고 외기를 봐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느 어떤 이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가 나오는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상을 먼저 보고 이를 예측해서 수를 예측하는 것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산을 가는 거지. 잘생겼다 못생겼다 혈이다 아니다 이거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터에서는 왜 여기에서 무관이 나타났고 이 터에서는 왜 분간이 나타났고
이터에서는 왜 발복을 했고, 이터는 시조묘고, 왜 이터에서는 사람이 망했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혈쳐 갖고만 하나, 혈이 진이다, 아니다는 갖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거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내기, 외기를 갖다가 보는 것들을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기본적인 산도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산도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가서. 이게, 전번에 제가, 요새, 여기 와가지고 간산요령 하는 거 있었죠? 이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옥수진경을 가지고 쭉 보면은, 내기, 외기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혈이냐 아니냐, 어디다 써야 되냐, 깊이 봐야 되냐, 낮게 묻어야 되냐,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저쪽으로 붙여야 되냐, 이런 것들은 옥수진경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드린 거 있어요. 간산요령이라는 거. 천신부터 쭉 해서 거. 이것을 보시면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마스터를 해야지만이 결론적으로 풍수지리를 다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진명명수까지 해서 내기편 하면서 벌써 5월달부터 했죠? 5, 6, 7, 8, 4개월 걸렸나요? 벌써 4개월 걸렸네요. 자, 다음 달부터는 한 3개월 정도를 갖다가 외기편을 할 거예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까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12월부터 내년 5월달까지 뭐 할 것이냐? 형상혈수, 형세론 221개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2기 때는 비혈명수, 정말 중요한 것,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과정들을 그렇게 하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기초를 다져놓으세요.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는 풍수지리 여러분들 되게 많이 배우시고 학위도 받으시고 다들 실력이 있지만은 무언가 조금 우리가 다시 나름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옥수진경이라는 이름보다 좋은 게 없더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오늘 진명명수는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과정으로 해서 같이 질문 받고 그동안에 내기편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간단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녹화 중지하겠습니다.